자, 이 변호사님. 올해 그 공공임대주택 분양 첫 번째 분양에서 400대 1이 그 굉장히 높은 세 자릿수는 역대 예. 최대 경쟁률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이맘때도 100대 1은 못 미쳤습니다만 80대 1, 90대 1 이 경쟁률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좀 부동산이 좀 계속 화랑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맘때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었고, 올해는 좀 부동산이 지금 꺾이는 그런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그 최근에 주택 가격이 2020년, 21년 돼가지고 굉장히 그 높게 올라갔다라는 건 그 모든 그 시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중산층이 이 주택을 수도권에서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권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담이 우리가 그 부담을 측정을 할 때 보면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그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담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금리 부담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도 금리 부담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들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 경기로 워낙 몰리는 그 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서울 수도권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살 주택이 좀 부족한 측면도 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상당히 있는 이상은 이 공공임대에 대한 그 공급을 섣불리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최 소장님, 지금 이 변호사님도 전체적인 그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확대 필요성을 좀 제시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 올해 들어서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정부 정책 방향에 비춰봤을 때는 좀 늘어날 가능성, 지난해에 비해서 좀 거의 그 좀 물론 공공임대주택이 한 10만 호 정도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된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아까 그 400대 1과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400대 1이지만 작년에 100대 1에 가까웠다는 것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대 1, 90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그것도 거의 당첨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필요성은 어떤 숫자를 들여대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0대 1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80대 1, 90대 1이라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도 저소득계층이나 중간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이 로또인데, 이것이 이제 공급을 축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5년 동안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간 10만 호로 공급을 축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13만 호에서 14만 호 공급할 때도 로또였는데, 그럼 이거 공급 물량이 줄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마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정책 그 의사결정을 했던 것에는 그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임대는 수요가 없을 거야라고 그렇게 그 정치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80대 1, 90대 1이었던 것,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봤어야 되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를 너무 적다고 단언을 하면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공공임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광훈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5조 넘게 삭감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자, 이 변호사님, 정부도 사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네.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 그 논리, 그거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그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이제 20조 8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에 15조 1천억 원으로 약 5조 7천억 원 삭감한 예산안이 작년에 그 정부에서 이제 제출한 것이에요. 국회에.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 끝에 결국 감축된 예산안에서 이제 전세임대 예산 600억 원을 늘리는 선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분양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겠다 해서 한 3조 원 가량 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공공임대보다 분양 쪽으로 이제 그래서 공공 분양 공급을 늘리겠다, 민간 분양을 늘리겠다 이런 어떤 약속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 결과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높은 가격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금리 부담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분양이든 또는 민간 분양이든 분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을 하면서 지금 거기 분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정작 그 당사자 계층 쪽에서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임대를 지금 선호하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월세 이런 형태로 지금 선호하는 지금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변화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읽고 이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나 또 이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 다시 자문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